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주 신안교 공사 현장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구가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대전시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e스포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충청북도 4개 산업단지가 정부의 대개조 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양지고가교를 철거했습니다. 광주의 한 공사 현장 인근 주택벽이 갈라지고 땅이 내려앉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피해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신안교 공사 현장 인근의 한 주택입니다. 마당과 벽 곳곳에 크게 금이 갔습니다. 마당뿐만 아니라 담, 또 하수구, 또 천장까지 전부 다 금이 안 간 곳이 별로 없어요. 세면한 구조가 한번 벌어지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죠. 집안이 서서히 무너져 균형이 깨지면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바닥도 다 지금 갈라졌잖아요. 벽도 다 갈라지고 지금 창고도 다 지금 무너질 판이에요. 가게 문도 안 닫아지고. 주민들은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하천 인근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자 지난 2019년 12월부터 개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시공사 측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사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 전혀 말 못하죠. 아무래도 진동이 있으니까. 지금 고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공사를 끝내고 복구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라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하루하루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은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막. 6일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째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화약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은 특별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천 NCC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2월 11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불과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협력업체가 열 교환기를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였습니다. 이탈된 큰 카바 주변에 여러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컸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지난 10년 동안 1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의 화약고 여수 국가산단에는 현재 300개의 석유화학 기업이 집중돼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데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카메라 400대를 통해 24시간 환경 안전 상황을 감시하는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대기업들은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반면 위험한 업무가 많은 영세 협력사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비용과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대응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채용이라든가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비용과 맞물려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도 산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계는 중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각종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 낙찰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비를 하려고 비우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시설들도 이 생산을 멈추거나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철야 작업을 강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분명한 처벌 규정을 우려하는 경영계와 적용 대상과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는 여수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 넘은 여수산단의 노후 설비를 개선 지원하기 위한 여수산단 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홍대 축제거리에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했는데요. 일상으로의 복귀가 다가오는 시점에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를 알리기 위한 신호탄이 됐습니다. 마포구는 홍대 축제거리에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는 서울시에서 7번째로 지정된 1.13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관광특구입니다. 조형물은 가로 4.5m, 높이 1.6m, 폭 1m 크기로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가 다가온 시점에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로 제작됐습니다. 캐릭터는 향후 관광특구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며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홍대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마포구는 이번 조형물 설치를 시작으로 홍대 축제거리를 가득 채우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약 1년 4개월에 걸쳐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맥을 새 단장했는데요. 마포 아트센터 재개관에 맞춰 건전한 예술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객석 기부자를 모집받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객석 명패 혹은 로비 동판과 기획 공연 할인 혜택, 또 세액 공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1,004석 대극장으로 새 단장을 완료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맥의 객석 기부자를 모집합니다. 마포 아트센터는 지난 12월 약 1년 4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강북 최고의 복합 문화기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객석 기부는 기부금에 따라 대극장 아트홀맥 로비 혹은 객석에 기부자의 성함과 메시지를 새기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부를 통해 건전한 예술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부금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부자는 기획공연 30% 할인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 객석기부의 자세한 정보는 마포문화재단 누리집 객석기부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e스포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e스포츠 경기장 드림 아레나에서 가족이 참여하는 대회로부터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까지 다양한 e스포츠 행사를 진행합니다. 5월 14일에는 가족 참가 카트라이더 대회가 개최되며 5월 15일에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된 e스포츠 산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들이 직접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까지 도맡아 하는 e스포츠 아카데미 대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대전에 소재한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 e스포츠 대회가 5월 19일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되며 5월 21일과 22일에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첫 프로 선수 대회인 대전 레이싱 체인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e스포츠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년여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대구의 야간 관광 명소인 서문 야시장과 칠성 야시장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 등을 진행합니다. 서문 야시장에서는 지난 5일 스트릿 댄스 배틀 서문 댄서즈 나이트 공연이 펼쳐졌고 야시장 방문 어린이들에게 비눗방울 체험 이벤트를 운영했습니다. 칠성 야시장에서도 최근 재단장한 무대에서 가수 초청 공연과 다양한 경품 행사가 펼쳐지고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또 23일부터 열리는 2022 대구 세계가스총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로 시민과 관광객 참여형 특별 게임 이벤트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서문 칠성 야시장에서 양일간 진행됩니다. 대구시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제50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구시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제50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국악공연 등 식전 행사가 진행됐고 지역 어르신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행자 등의 정부 표창과 시장 표창 시상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각 구군에서도 종교단체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가 열렸고 민간단체 등에서도 어버이날 전후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오는 20일까지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간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2021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도소매업, 두발미용업, 세탁업, 제조업 등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지원으로 공용 구간이 아닌 해당 영업장 면적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에어컨, 냉장고, TV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은 구입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시설 개선 비용의 80%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평창군청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 횡성군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4월 실시한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2024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역할을 이어갑니다. 군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2022년 재지정 평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만 4년이 지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사업 운영 및 성과 등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횡성소망 이룸학교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협의를 통한 평생학습 추진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평생학습 도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내 4개 산업단지가 정부의 대개조 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혁신계획이 목표대로 추진될 경우 생산액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청주 일반산업단지와 오송생명산단, 오창과학산단, 옥산산단 등 충청북도 내 4개 산업단지가 정부의 대개조 산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범정부 합동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부장 산업 글로벌 기술 거점 산단으로 구축됩니다. 투입 예산만 9,200억 원입니다.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청주 산단을 거점 산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오송생명, 오창과학, 옥산산단을 연계한 지능형 융합기술 육성을 통해 소부장 산업 글로벌 기술 거점 구축을 비전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 제조 혁신, 근로자 공간 혁신, 탄소 중립 실현 등 3대 중점 과제를 실현할 6대 실천 과제가 진행됩니다. 청주 산단은 지능형 반도체 산업 특화 첨단형 소부장 가치 사슬에 중심으로 육성합니다. 오송생명산단은 첨단 의료로 오창과학산단과 옥산산단은 2차전지 수송 기계 부품과 지능형 IT 부품 산업 중심으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대개조 혁신계획이 목표대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생산액 증대 40조 원, 신규 일자리 9,600명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추석이 평년보다 한 달 가까이 이른 9월 초인데요. 추석 대목에 맞춰 출하하려는 과수 농가들의 일손이 봄부터 분주합니다. 지역의 대표적 배 생산지인 나주에서는 고품질의 배를 수확하기 위해 열매 속기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나주의 배 과수원입니다. 4월 초 만개한 백꽃이 올해는 설이나 저온 피해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지마다 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9월 초 추석 명절에 맞춰 출하를 하려면 서둘러 열매를 키워 8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적과 작업이 어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농촌에 연관된 그 부분이 인력들이 좀 없어가지고 맛과 모양 좋은 배를 한 달이나 일찍 수확하려면 평년보다 생산량을 10% 이상 줄여야 합니다. 이제 막 열린 열매를 평년보다 10에서 15% 더 솎아내야 하는 겁니다. 배를 빨리 키워내려고 생장 조정제를 쓸 경우 상품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인공 호르몬 제제 대신 열매수 조절이 필수입니다. 한 10% 정도 줄여서 맺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료도 좀 한 10% 적게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배 익는 시기가 숙기가 좀 빨라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의 나주배를 평년보다 한 달이나 이른 추석에 내놓기 위한 배 농가들의 손길이 벌써부터 바빠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클럽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다 돌연사한 20대 남성의 몸에서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마약 투여량이 치사량이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일 새벽 4시쯤 친구들과 클럽에 다녀온 20대 남성 A씨가 귀가하던 차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 2명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 다량이.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7시에 사망한 거죠. 숨진 A씨와 친구들은 지난 4일 밤 11시쯤 클럽에 들어가 5일 새벽 3시 반쯤 나왔습니다. A씨의 친구들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클럽 역시 자신들과 A씨의 마약 투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다 오픈된 가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하고.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지역별 대진표도 하나둘 완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만 출마 의사를 밝혀 12년 만에 무투표 당선 사례에 대한 관측이 나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명현관 해남군수. 더불어민주당의 단수 공천권을 따낸 데다 다른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아 경쟁자가 없습니다. 당내 경선은 물론 지방선거도 치르지 않고 무혈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현재까지 민주당 소속 후보만 출마 의사를 밝힌 선거구는 광주 광산구청장과 해남군수, 화순군수 선거 등 모두 5곳입니다. 광주 광산구청장과 화순군수 선거의 경우 박병규, 구복규 후보가 경선 끝에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보성군수와 강진군수 역시 깜짝 무소속 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유력합니다. 민주평화당과 국민의당 등 세력이 약해진 정당 후보들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확실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부 경쟁은 치열한데 외부 경쟁은 빈약한 이런 구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일과 13일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선거운동은 중지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2010년 김일태 영암군수가 무투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12년 만에 또다시 무투표 당선 사례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레저 스포츠용 선박이 정박하는 곳을 마리나라고 하는데요. 최근 여수와 목포 같은 전남 지역 마리나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요트들이 마리나를 드나듭니다. 육상과 해상에 요트 150척이 머물 수 있는 여수 마리나입니다. 빈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남태평양 섬들 여행하면서 2년 동안 여행을 했는데 금오도 그 앞에 섬들로 싹 막혀 있어가지고 요트로서는 색이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요트를 장기간 정박하고 여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외국인들도 눈에 띕니다. 여수 마리나는 아시아 최고의 입지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Yosu Marina is one of the very few international standard marinas in North Asia. Location is very good because it's on the southern end, so it's very easy to come from Japan or Taiwan. 정부가 해양 레저 활성화에 나선 뒤 전남의 마리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 150석, 목포 56석, 보성 39석의 마리나가 있습니다. 최근 자리를 얻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관광용뿐 아니라 스포츠용이나 장거리 여행용 요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리나의 필수인 요트 수리시설 건립 예산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산, 제주 등에 비해 후발주자이나 해수부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된 여수를 중심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차단은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전북대가 지역인재 전형의 문을 광주와 전남 학생들에게도 열기로 했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전면적인 지역 인재 선발이 아닌 것은 아쉽지만 지역 교육계는 시작이 반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지역인재 전형 대상을 전북 지역 학생들로 국한한 점은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이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학생들을 지역인재로 규정한 것과는 대비됐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전북대는 오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전형 대상에 광주와 전남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형 모집을 두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1유형은 호남권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453명을 뽑고 2유형은 전북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부 또는 모 학생 모두가 전북에 거주한 109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기대했던 전면적인 지역인재 선발이 아닌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이후에는 호남권으로 단일화되면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학생들이 우리 호남권 안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기르고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상위권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의예과는 14명, 치의예과 5명, 수의예과 5명, 간호학과 9명 등 1유형에서만 모두 33명을 선발합니다. 자기가 지나가고 싶은 학과에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대학과 연계해서 취업도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이번 결정으로 광주, 전남, 전북의 학생들이 호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남의 한 군수 예비 후보가 캠프 관계자와 식당을 방문해 주민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군수 예비 후보는 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자신과 무관하게 군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우연히 동석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저녁 전남의 한 식당입니다. 14명의 여성이 식사를 하고 있고 군수 예비 후보와 동행인 한 명이 식당을 찾습니다. 두 사람은 명함을 돌리더니 예비 후보 동행인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5만 원권 지폐 서너 장을 꺼내 건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다 건넸다는 듯 빈 지갑 속까지 확인시켜줍니다. 해당 지역에서 군수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군수 예비 후보는 돈을 건넨 사람은 자신과 무관하고 자신은 금품을 건넨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상대 후보 찍고 있고 그랬을 텐데 내가 그걸 보고 그냥 방치했겠어요? 해당 군수 선거구는 현재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중앙당에서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측에서는 해당 영상을 민주당 중앙당에 제보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여수항개항 100주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정식 개항은 해방 뒤에 이뤄졌는데도 일제의 무역항 지정을 마치 개항인 것처럼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인 1931년 발행된 조선항만 일람도입니다. 개항을 뜻하는 붉은색 항구는 전국 11곳으로 전남에서는 목포항이 유일합니다. 여수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1년 8월 15일 개항됐습니다. 문제는 여수시가 이런 역사를 왜곡해 일제가 무역항으로 지정한 1923년을 개항 시점으로 잡고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23년은 조선 총독이 지정한 지정항입니다. 그래서 개항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일종의 이제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항 지정을 통해 벌어진 강제 수탈의 역사를 여수시가 스스로 정당화한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목포시는 지난 1997년 개항 100주년을 간소하게 치렀고 인천시는 1983년 완공한 개항 100주년 기념탑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별 문제 없다며 내년 기념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관항으로 지정돼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여수시가 개항의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의 굴욕적인 문화 개방을 정당화하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양지 고가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여수시가 양지 고가교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 가장자리 통행 방식을 중앙 통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장자리 도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양지 고가교 철거 공사는 차량 소음과 매연 등 환경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교를 철거하고 평면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해 오는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옥수수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옥수수 상품 개발 창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가 옥수수 상품 개발 창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여성, 귀농인으로 여수 옥수수를 활용해 상품 개발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자격 요건 확인과 현장 면담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500만 원을 지원받아 옥수수 상품 개발 재료 구입비와 포장재 제작비, 홍보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밤에는 바람이 불면서 일교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철 환절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제철 봄나물과 과일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니까요. 산책이나 등산을 하면서 따뜻한 봄 기운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